2024년 1월 10일입니다. 세상은 지금 격변 중에 격변을 겪고 있고, 지금 CES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DX가 아니라 AX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CES가 항상 선도적으로 산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올해는 AI의 일상화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더불어서 이 큰 글로벌 산업과 비즈니스의 흐름에 이 중동의 붐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아주 특별하게 우리 협회에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구 회장님은 중동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큰 박수로 이석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동의 허브에서 배우는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살았다는 거. 어,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와서 한 수년간 살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본인이 하는 장사, 사업, 이런 거 외에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주요 지기자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나 또는 뭐 관공서 또 이런 주요 지기자들을 만날 수 있겠나. 주로 이제 비슷한 동종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3, 4년을 있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얼만큼 알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21년도하고 22년도 경험은, 재계나 정계나 관계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기업이 중동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방산을 포함해서 바이오 헬스, 건설 플랜트 포함해서 어떻게 이 중동 시장을 뚫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얻었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인지대학 특임교수로 있고요. 음, 21년도, 22년도 아랍에미리트 대사 할 때 국제재생에너지본부가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상주 대표를 겸임해서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뭐 여러분들 제가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군에 근무하면서 학교 기간에도 있었고 정보 기관에도 있었습니다. KFMSA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코리아 퓨처 모빌리티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현재는 산자부에 어, 등록된 그러한 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산자부 장관이 바뀌셔가지고, 결재가 좀 미뤄지는데, 요거 사단법인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려고, 현재 구로 디지털 단지에 사무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완성차 시장, 현대나 기아, 또 도장과 관련된 거, 차 도장하는 거, 노르표 페인트,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차, 볼보 코리아 등등 다양한 어떤 그 완성차 시장에 미래 친환경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서비스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3만 8천 개의 정비 업체들이 현재는 내연기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순조롭게 전환해서 그들의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그들이 정비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교육도 시켜서 다시 송출하는 문제,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미래 친환경차로 바뀐 거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뜬금없는 스탠포드 서티파이드 PM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가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 딴 겁니다. 그래서 어, 6개 과정의 코스를 마치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과정을 따는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일찍 땄고요. 그 다음에 제가 ESG에 관심이 많아서 ESG와 관련돼 있는 자격증은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1, 14001, 35001 포함해서
ESG 관련돼 있는 교육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미래 클라이밋 체인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때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ESG 평가 기관을 두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미래 그 탄소 중립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검증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반기문 총장님 포함해서 뭐 이런 많은 노력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별도로 회사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더비즈 두바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 자체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더비즈 두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와 비즈니스하는 중동 지역과 비즈니스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한 UAE 간의 링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약 한 300억 정도 제가 아는 창투사에서 어, 요번에 국가에서 이제 300억 정도 중동에 지원하는 것을 어, 통과해서 어, 그 파트너사도 지금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한 우리가 60%, 중동이 한 40%. 그래서 여기 한 500억 밸류를 이번에 잘 끝나면 2호, 3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주로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방산, 또 바이오, 또 요즘 핫한 AI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집무할 때 사진이고요. 뭐두 번째 사진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유니버시티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통령 이름 달려있는 대학이 하나 딱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이 AI 대학입니다. AI 대학이고, 여기 사진에 같이 나오신 분은 부총장이고요. 총장은 칭화대 나온 중국계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AI와 관련돼서는 주요 지기자 포스트는 전부 다 중국계 미국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냐 하는데 특히 칭화 얼룸나이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UA 미래 비전과 핵심 프로젝트는 1971년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52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핵심 프로젝트를 담긴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에서 발간되어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해서 대사관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요거는 각 기관, 도서관 이런 데 다 분배를 했는데 PDF 파일로도 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부족하면 제가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사진은 The Future of UAE and Korea Energy Sectors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5월 13일 날 그 왕세자가 결정됐어요. 칼리드라고. 모하메드 대통령 아들입니다. 중동에서는 다음 후계자가 헌법상 한 1년 내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칼리드로 결정됐고요. 통상은 삼촌들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수르나 뭐 타흐는이나 또 안 되면 압둘라라든가 이렇게 삼촌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음, 사우디처럼 사우디처럼 아들이 승계하는 게 됐습니다. 아들이 모하메드 빈 살만보다 2살이 많습니다. 칼리드가. 그래서 칼리드가 왕세자가 됐고 칼리드를 도와주기 위한 에너지하고 마니와 관련돼 있는 두 가지 분야의 큰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왕세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한국에서는 제가 에너지 파트의 대표로 참석해서 패널 스피커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AI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은 퇴직하고 나서 제가 이제 MBA하고 DBA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작년 8월 19일 날
AI 빅데이터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끈뜨끈한 챗 GPT를 이용해서 제 논문을 검증도 여러 번 해가면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움 받고 있고요.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의 AI 2031 스트래티지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이 오마르 술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장관한 지 7년 됐습니다. 27살부터 장관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어, 장관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2031년 AI 스트래티지를 완성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후에 미래 50년 정도 장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어, 그 사람들, 그다음에 산업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AI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 아주 이렇게 주요시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한국이 나와 있죠. 한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맨 밑에 쿠웨이트가 와 있는데요. 이것은 풀타임으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비율.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동 지역에 가보면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가?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K 한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는 중동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한국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하고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네들. 오늘 여러분하고 중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 비즈니스 환경 분석, 중동 지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제한되니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짚고 넘어가고, 또 뭐, 한 번에 못하면 또 다음번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중동 지역에 이렇게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원지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이라 그래서 뭐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도시들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보면요. 위로는 이라크, 호르무즈 해협 건너서는 이란, 또 그 위로 터키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바라볼 때 동쪽에 동쪽에 이제 아시아들이 쭉 있는데 그 아시아 중에 중간 정도 위치했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그러고요. 사우디 주변에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포함해서 요게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GCC 6개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만 우리가 보는데 실은 이 중동 지역의 주요 민족의 갈등사는 이란과 투르키의 아랍 이 3개 국가가 크게 이 영향을 미쳤어요. 이란이 페르시아가 한 1200년 정도, 투르키에 아랍이 한 600년씩. 그래서 지난 한 3000년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중동 지역은 이란을 필두로 해서 아랍, 투르키에 이 3개 세력이 어, 패권을 잡은 그런 걸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도 다 달라요. 아리안 민족하고 투르크족, 아랍족 다 다릅니다. 투르크족은 옛날에 동돌골, 고구려가 668년도에 멸망할 때 그때 서측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르크가 서진해서 그 당시 아직까지 야세에 나와 있지만 정확히 역사적으로 고증하기는 제한되지만 약 30만의 고구려 유민이 이스트루크로 넘어갔고요. 그것이 현재 투르크족 터키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그런 내용을 교육 안 하지만 중동 지역은 인류 문명이 탄생된 어, 가장 중심지죠. 가장 먼저.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인더스, 황하 문명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글자를 기록해서 역사를 남긴 거. 우리가 그런 걸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명이 기록된 역사가
이런 중동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1200년,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라비아가 600년, 그 다음에 투르크가 600년.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이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페르시아, 이란의 눈치, 그 다음에 터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민간 항공기에서 공격을 받았고요. 66조가 넘는 재산 피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가 현재까지 한 66조라 그럽니다. 이런 많은 인명 피해와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재산을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중동 지역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 테러, 이런 위협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1990년대 1년 동안 미국 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교육받다 보니까 한국에 관한 뉴스는 데모하는 뉴스들만 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중동 지역도 이게 뉴스에 나올 거리가 되니까 뉴스에 비치는 거지.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 외에는 99.999%는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 이제 새로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가 생겼어요. 알 바그디드라고. 칼리프는 주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슬람 국가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그 테러를 뭐 조장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인들이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뭐 복잡하게 내가 알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연세대에서 교육을 하면서 아시아 안보 이해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다. 특히 안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쳐다볼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 비해서 수세에 몰리자마자 특히 유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록스차일드 그 집안에 돈을 좀 달라 그러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해서 팔레스타인하고도 비밀 협정을 맺었고요. 또 유대인들하고도 비밀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하고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중동 땅을 반반씩 나눠 먹자. 이렇게 세 가지의 비밀 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현재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시끄러워하지만, 이 지역은 원래 팔레스타인계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유지해 오면서 재밌게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어나면서 1, 2, 3, 4차 전쟁을 통해서 어, 인원이 확 늘어나서 현재는 뭐 이스라엘 땅으로 돼 있고 일부 팔레스타인계들은 쫓겨나서 가자 지구의 일부, 웨스트 뱅크의 일부 정도가 있는 겁니다. 1, 2, 3,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국지전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미국 주도로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가 미국의 에너지 자원이 있는 어, 원유를 여기에서 가져다 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현재는 세일가스가 미국 본토에서도 나다 보니까 중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중동에서 손을 빼는 순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서 이것을 깨달았던 트럼프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손을 띄어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중동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물론 많은 도움도 받지만 그들 민족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걸 있고요. 이게 좋고 나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스라엘과 UAE 간에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무슬림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라든가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우리가 모두 한 가정인데 한 가족인데 친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 중동 뉴스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단과 뭐 이렇게 협정을 체결해서 잘 가자고 하는 정도로 뭐 이런 정도로 어떤 쇼킹한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UAE가 맺었죠. 그다음에 또 바레인과 맺었습니다. 그다음 타자가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를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시켜놓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 미국이 원하는 판 구조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 8, 9월 달까지 아주 급격히 진전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마지막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제대로 인정해 줘라라고 이스라엘에 요구했고요. 이스라엘은 미국에다가 사우디의 핵 지원은 절대로 반대한다. 사우디는 미국에다가 우리가 민간 핵 프로그램, 우리의 가장 무서운 군사적인 상대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우리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핵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설켰는데 이게 G20 작년 9월에 미국의 중재의 노력으로 거의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간의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갔어요. 근데 여기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여기가 불끈했고요. 또 이런 판구조, 미국 주도하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에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이란과의 이런 걸로 인해서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이 됐다는 게 가장 정설입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이런 게 성공을 하려니까 이란하고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은 뭐 아까 1, 2, 3, 4차 중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왔고요. 이스라엘이 벌리는 전쟁은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어의 기둥작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충돌은 전쟁 충돌이라고 그럽니다. 가자지구 되게 조그맣니다. 거기에 수백만이 가 있어요. 250만 이상.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냐 뭐 하지만 바닷가 쪽도 다 폐쇄를 시켜놔가지고 실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웃어가면서 중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 한국에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이 이제 AI 또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특정한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메스틱 한국에서 하는 거에 10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제시장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올려놨고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동은 꿈과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가 방향성을 틀어줬고요. 그것을 우리 기업인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리더십, 지도자의 정치 리더십이 있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었던 우리 기업인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환경을 볼 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기업인이 정기현 같은 분들이 한두 명 더 나오면 얼마든지 중동시장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야사로 나온 거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중동시장 한번 가봐 하니까 현장에 갔다 오더니, 아유, 진짜 여기 중동은 너무 좋은 시장이다. 아니, 40도, 60도 그 더운데 괜찮아. 그랬더니,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골재는 지천에 깔린 게 골재고, 물은 담수해서 하면 되고, 갖다 길어다 놓으면. 가보니까 진짜 우리 건설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해서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서 그 당시 우리 GDP보다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베일 항만공사 이거는요, 저는 참 기적같이 이 천재 사업가를 우리 한국에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중동에서 이 골재를 다 작업했으면 아마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6개월 이상 단축했고 한국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참모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수십 개가 갔는데 한두 개 정도 뭐 인도 항만에서 약간 휘청했고 나머지 다 이상 없이 다 갔습니다. 이 바지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우리가 존경하는데 전 주베일 항만공사를 성공적으로 만든 정경 회장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하고 뭐 특별히 관계된 건 없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이병철 회장, 뭐,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끌었는가 하는 게,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우리, 21세기 새로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나오실 겁니다. 중동으로 건너간 근로자들, 7, 8월 기온, 섭씨 40에서 60도에서 하루 10시간 일했다. 낮엔 자고 밤에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한국이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지금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들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중동이 답이다. 70년대 경제 위기 극복을 했는데 2020년대, 30년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동이 또 다시 한번 음, 등장할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흘린 땀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옴시티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물꼬를 잘 터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할 역할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우디 비전 2030에 우리가 대표적인 중점 협력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파트너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네옴시티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네옴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홍해 안쪽에.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옴이 성공하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내야 되고요. 주변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네옴시티 성공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우디도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하려고 했고요. 현재 후티 반군, 예멘에서 후티 반군들이 중간중간 공격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란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한 43배 정도 되고요. 현재 1249조인데 돈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모하메드 빈 살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2025년까지 1단계, 2030년까지 2단계 네온 프로젝트 완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2029년도에는 여기에서 동계 올림픽도 열립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더 라인, 높이 500m 높이에 폭은 한 200m인데 여기 900만이 들어가서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뭐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여러분들 우리 AI 전공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은 여기서 돈 벌고 있어요. 이 밑에 기초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더 라인. 그 기초공사로 돈 벌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여러 개 들어가서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는 2030년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설사 벡텔과 에이콤 주도로 만드는 건데 실제 원래 이 더 라인은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이 많이 바꿔놨다 그러는데 조그만 소도시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을 시키고 모든 교통망은 지하로 가도록끔 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의 하여튼 뭐 아바타 영화를 봐서 그런지 뭐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상 물류 허브 옥사곤도 있고요. 이건 뭐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만든다 그러고 어저께 제가 인천에서 세미나 갔더니 인천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트로제나. 여기는 뭐 산악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달라라고 하는 고급 해양 휴양지.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인 팜 주메이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 충분히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건설하는 게 뭐 불가능한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달라 가능하죠? 옥상원 가능하죠? 트로제나 가능하죠? 더라인 끊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70km 한꺼번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에 어, 구분지로 나눠가지고 우선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하메드 빈 살만은 이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먼저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다 좀 잘못되면 또 보완하겠죠, 뭐.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가 돈이 몰려 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 October 2022, we saw some cool drone footage showing the work starting, but since then, there hasn't been much news about how much they've achieved. Now, in 2023, we've got some updates. They've been really busy in the past year. In an interview with the project's director, we learned that they finished about 20% of the important infrastructure. This includes building essential roads, offices, and places that will be needed for future work. There's been a big change in an area called the Neon community. It's like a small city now, complete with houses, a school, a mosque, a post office, shops. 좀 빨리 They're 돌렸습니다. making 네. good progress in digging up the main structure. You can even see it on Google Maps. They're also working on a massive marina, known as the Hidden Marina. When it's done, it will be the biggest marina in the world, hosting gigantic cruise ships. They're moving a tremendous amount of earth each week to this. They've also started working on something underground called the Spine, but they've made it small, with fewer tunnels and stations. Now, you might be wondering where all the money is coming from and who's helping out. This project is paid for by the Saudi Public Investment Fund, which is worth a whopping $700 billion. Lots of companies are part of this, but most of them are in charge of digging and making strong foundations. Some of these companies include the Keller Group, Bauer, Bashi Solon, Power China, WeBuild, and Sago. Even though they're making great progress, there are some worries. The huge construction might create a lot of CO2 emissions, which isn't great for the environment. Some people had to leave their homes to make space for the project, and this has raised concerns about human rights. These are important issues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It's a big project with big questions. Trojena. Here's another big project called Trojena. It's like a luxurious ski resort right in the middle of a vast desert surrounded by towering mountains. It's 동계 올림픽, 동계 아시안 게임 Saudi 열립니다. Arabia has a tight deadline to complete it in just 6 years. The reason? They'll be hosting the prestigious Asian Winter Games in 2029, and they want Trojena to be ready. This whole Trojena idea started in 2022, just a few months before they won the bid to host the Winter Games. Trojena is positioned around 50 kilometers from the Red Sea coast, beautifully nestled within a high mountain range. Since the big reveal of Trojena, there has been impressive progress. They are busy making space for their plans by clearing the mountains. Enormous amounts of materials, totaling 1.6 million cubic meters, have been moved to create a massive man-made lake right at the heart of the project. They're also working on something called the Vault. Think of it as a village carved into the mountains. They dug out over 1 million cubic tons of material for thi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ski village. In just a year, they've done quite a lot, showing Saudi Arabia's commitment to completing the project by 2029. However, some questions linger. Can a ski resort really work in such a warm place? While the mountains can get chilly, natural snowfall is rare, so they need to produce snow using machines, which demand lots of water and electricity. Furthermore, they're getting seawater all the way from the Red Sea, and they must treat it before it's usable. These are substantial challenges to overcome. The 2029 Winter Games are a big deal, and Trojena is a crucial part of making it happen. It's like a race against time, with construction in full swing. They're building the foundations for the luxurious hotels, creat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ski resort, and even developing a stunning golf course. The project is a testament to Neon's ambition and determination, and it's an exciting glimpse of what's to come in this futuristic city in the desert. Hey guys, we worked so hard to find the latest info and edit this long video. If you enjoyed it, we'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subscribe to our channel. Sindala. Let's talk about Sindala, a big project in Neon that'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t's like Neon's fancy island resort, located near the city's coast. This island is in a cool spot right by the Red Sea. You can get there by boat, seaplane, or the nearby 세상에 이렇게 떠 Sindala is not 있는 just an island. It's going to be a top-notch 신달라. golfing destination with an 86-berth marina. You can think of it as a place where people with fancy yachts come to dock. There will also be 3 super fancy hotels, a golf course for golf lovers, and loads of fancy restaurants and shops. This project was only announced in December of last year, and they're planning to open it up pretty soon, as early as 2024.
This is a big deal because Sandala is the first project in Neom that's about to open. It'll be the first place where regular folks like us can experience what this futuristic city is all about. The good news is, they've already started building. 태양 If you look at Google 취향입니다. Maps, you can see that most of the island is in the construction phase. They've made roads and figured out where the buildings and foundations will go, and some buildings near the marina look almost done. They've also laid down the grass for the golf course. Marriott International, a famous hotel group, is confident they can finish everything by the 2024 opening. To the northeast of the island, there's a whole community set up just for the people working on the project. It has offices, logistics hubs, such as places where they manage stuff coming in and out, housing, and all the things they need. Out of all the big projects in Neom, Sandala seems to be the one that's coming along the fastest. It's like a sneak peek at what the future of Neom will be like. Oxygen. And finally, let's talk about Oxagon. 이 해상윤류단지입니다. Oxagon is a unique concept, a floating industrial port city situated on the west coas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t's designed to be the business and industrial part of Neom, serving as a bustling port city located in one of the world's busiest shipping routes. One of Oxagon's main objectives is to support emerging industries, particularly green energy. This industrial hub is also home to the port of Neom, which is set to become the primary industrial and logistics center for the future megacity. Saudi Arabia has invested a substantial $2 billion in this ambitious project, with the aim of opening the port's first terminal by 2025. However, Oxagon is not merely an industrial hub. It's designed to be a fully functioning city. It will have dedicated residential areas, entertainment districts, leisure facilities, and tourist zones. Several prominent companies are looking to expand their businesses within Oxagon, making it a hub for various industries. The developments within Oxagon are scheduled to open sometime between 2025 and 2026. In fact, it's planned to become the city's very first residential community. Now, when it comes to the project made on Oxagon, there hasn't been much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 construction. Limited work has been carried out on the project so far. Satellite images of the site show some infrastructure near the port of Neom. However, it's essential to note that some of these buildings belong to the older Dubai port. This port was recently relocated and renamed to the newer Oxagon site, slightly to the south. Oxagon also has its own community, which is similar to those built around the line and Sandala. However, when compared to the other Neom projects, it appears that Oxagon is the one with the least amount of work done. While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Oxagon, it's clear that Saudi Arabia is very determined to bring its vision to life. It's exciting to see how all these plans will unfold in the future. If you found this update interesting and would like to see more videos like this, please don't hesitate to shar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below. We're eager to hear from you.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tuned for the next video where we will bring you more exciting updates. 흥미롭게 얘기를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더의 중요성, 시대를 가르는 정말 시대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 정주영 회장님의 일하는 저도 여러 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일반 기업들이 중동하면 그림은 좋으나 이게 접근하는 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기회가 클수록 중간 과정에 브로커들이 많아서 길을 잃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현지 사업가들에게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결국에는 휴먼 네트워크이죠. 신뢰할 수 있는 분, 그 어떤 보험료, 수업료를 좀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석구 회장님의 그 존재가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 가면서 야,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그림을 그렸던 큰 그림, 기획 그림이죠.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경험이 엄청난 잠재력이구나. 역사적으로도 보면 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으로 이뤄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민족, 기업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리더들은 어린 이제 후세 경영을 위해서 이제 그런 현장에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그냥 보여주죠.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죠. 아, 이런 말,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때 내렸던 의사결정이 이런 결과 이렇게 내는구나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없죠. 그게 경험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승전결이 없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중동에서는 정말 황무지에 그런 사업들을 연중에 쉬지 않고 계속 돌리죠. 그런 경험들이 요번에 다시 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샘 엘트먼이 오픈 AI CEO가 작년 6월에 중동에 G42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다 맺었고요. 지금 이제 그 G42가 뭐냐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AI의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의 가장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고요. 거기에 CEO는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근데 미국 국적 포기했고 현재 UAE를 다 넘어오려고 다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G42에서는 작년 5월에는 아랍권 최초로 대형 언어 모델인 LLM 펠컨 40B를 오픈 소스로 아쉽네. 공개했고 네, 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한 자본과 또 그들의 인구가 전체 1,000만 인구 중에 에미라티가 원주민이 한 1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들을 우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랍에미레이트를 건국한 자이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유지를 남겼냐면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이 원유에만 의존하면 원유가 떨어지는 날 우리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서 낙타를 타고 생활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내일 당장에라도 원유가 안 나오는 걸 생각해서 미래 산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AI 쪽에 다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달나라 화성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일단 아, 우리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토적으로나 뭐나 이런 거에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게 손재주도 좋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자이드 대통령이 항상 그 지금 대통령 포함해서 이렇게 자식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야, 한국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다. 봐봐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1970년대 현대가 우리 그 사우디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 진출해서 하는 모습을 봐왔고, 버지 칼리파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우리 삼성물산이 같이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1980년 질문 들어서도 좀 있습니다. 아까 네옴시티 부분에서 지금 워낙 대기업들 위주로 돼 있는데 혹시 한국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요. 대기업에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 뭐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글람, 뭐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공고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삼성물산, 뭐 SK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더 들어서 편승해서 가면 리스크를 줄이지 않느냐. 제가 중동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대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은 얘기하는 게 미수금 얘기를 많이 해요. 미수금. 공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 돈 못 받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법률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데는 들어가면서부터 최초 계약할 때 그때부터 잘 그런 법률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잘 수립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중동 애들은 자기들이 급할 때는 막 빨리 해달라고 막 요구하고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연락이 없죠. 인샬라라 그럽니다. 신의 가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 예, 예. 저도 의견을 뭐 짧은 의견인데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되게 윤 교수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되게 시행착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기회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할 때 국가 간에도 제품을 전시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이제 몇 년을 쌓아가는 노력은 좀 필요한데 지금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중동은 SI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체 제조가 전혀 나띵입니다. 나띵. 그래서 서플라이어들이 주변 국가에 다 몰려 있고 지금 아까 현대라는 기업이 등장한 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SI로 어느 정도 좀 실증을 해서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거기에서 그런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받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는데 이렇게 편승해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코트라랑 좀 친해져야 됩니다. 코트라. 전 세계 어딜 나가든지 코트라가 있는 곳에 근처에서 살면 돼요. 그럼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가보면 그 코트라가 그 임대해서 살고 있는 데가 중심지입니다. 왜 중심지냐면 거기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 진출한 기업인들이 편하게 와서 네네. 언제든지 비즈니스 미팅하기 위한 장소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헷갈리면 코트라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 근처에서 가서 사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하고 친해지면 여러 가지 정보 소스가 많습니다. 코트라의 임무는 우리 기업인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트라하고 친해지면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많이 비즈니스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 그거 말고 이렇게 뭐 사우디 진출,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리트 진출 이렇게 비즈니스 토론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그 파트너를 잘 만들어서 해 나가느냐 그 사업 설명회 보면서 제일 좋은 게 평판조회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잘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뭐 이상하게 아랍 중동 옷 입고 나오면 마치 왕족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왕족 사실 그렇게 왕족이 많잖아요. 게을러 보면 사천 팔천. 왕족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족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우디 같으면 수많은 왕족이 있다는데 그래서 왕족 중에 평판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도와주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기업들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나라 무슨 뭐 모하메드 회장이래요. 그래서 만나러 오는데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대사를. 그래서 어, 네, 좋습니다 하고 제가 미리 오시기 전에 그 집을 한번 찾아갔어요. 모하메드. 몰락한 그 그냥 에미라트입니다. 과거에 뭐 사업을 한 12개 했는데 다 망하고 현재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오는 그 회장님 발목 잡아서 다시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 벌리고 뭐 받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친했던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 현재 제대로 비즈니스 하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바이 홀딩스라든가 뭐 아부다비 투자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수천억 단위 이상 합니다. 그럼 밑에는 누가 하느냐? 그걸 이제 대부분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00억 정도는 굳이 왕족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렇게 기업에서 진출이 되니까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게 최고다. 제가 봐도 코트라가 정말 해외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영업맨, 영업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 평판조회 지인들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일처럼 도와줘서 리스크를 좀 넘어서는 좋은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KGAF와 함께하는 24년도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전화번호하고 메일, 네, 네. 그다음에 주소는 제가 이제 강남 교보 뒤에 제 연구실이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우리 KGAF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또 연을 맺었는데 우리 송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KGAF하고 함께 미래의 가장 핫한 생성 AI 우리 이 분야에서 함께 더불어 가고요. 제 도우미 역할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큰 박수로 오늘 그 포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감사합니다. 특강이 너무 좋았다고요. 글을 좀 많이 남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구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